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5 시간입니다. 간밤 여러 지표들부터 주요 이벤트들까지 뉴욕 증시가 소화를 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장에게 좀 부담이 됐던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 12월 연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다만 모두가 우려했던 것처럼 연준 또한 인플레이션과 트럼프의 불확실성을 놓고 올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더욱더 보수적으로 내릴 수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2월 동안 FOMC 의사록을 확인을 해보면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증가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판단의 근거로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났던 점과 또 무역과 이민 정책 변화에 잠재적인 영향을 꼽았다는 내용이 FOMC 의사록에 담겨 있었는데요. 연준은 지난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했습니다. 다만 올해 금리 인하 예상폭을 기존 4차례에서 2차례로 하향 조정하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올 한 해 동안은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의사록은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함께 시사하기도 했는데 이 통화 정책 전망을 놓고 참가자들은 정책 완화 속도를 늦출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가까워졌다라는 언급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그러면서 참가자들은 상당수가 현재 정책 스탠스가 여전히 의미 있는 긴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이나 인플레이션 전망 그리고 이전 정책 조치에 대한 경제 반응을 평가하는데 시간을 갖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고요. 이를 놓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난달로 사실상 끝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일단 오늘 함께 발표됐던 고용 지표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고용의 빅 위크로도 불릴 만큼 여러 가지 고용 데이터들 발표가 됩니다. 12월 민간 고용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ADP 민간 고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데이터가 확인이 됐죠. 4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간 모습인데요. 12월 민간 고용은 12만 2천 개로 11월에 14만 6천 건보다는 6천 개 증가했던 것보다는 줄어들었다라는 보고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ADP 보고서는 2,500만 명 이상의 미국 내 민간 부문 임직원의 급여 명세서를 기반으로 조사 결과를 도출하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분야별로는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건설이나 레저 분야에서 고용 인원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제조업 쪽이나 광업, 전문, 또 비즈니스 서비스 등 고용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서 직장을 바꾼 근로자의 임금은 7.1%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은 4.6% 상승했는데 이는 21년 중반 이후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1월 4일까지 20만 1,000건으로 감소하면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데이터는 휴일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첫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다라는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놓고 제프리 로치 LPL 파이낸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여전히 안정적인 고용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려는 욕구를 꺾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우선 금요일에 추가로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농업 고용 그리고 실업률까지 함께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입장에 조금이라도 선회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보편 관세와 관련해서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간밤 전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관세와 관련해서 훨씬 더 우호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며칠 만에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 재차 확인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에 동맹국이나 적국에 관계없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미국 CNN 방송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다면 이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에서 충분히 우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은 미국의 안보나 외교 또 경제 등의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의미를 합니다. 다만 다른 소식통에서는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전하기도 했고요. 이 관세 자체는 수입에 대한 정부의 세금이긴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를 직접 지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중 일부는 상품 가격 상승의 형태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인플레이션 유발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바 있었죠. 다만 이러한 보편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나 소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 나아가서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설령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 도입을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비상사태의 근거를 삼을지도 불분명하다라고 매체는 지적을 했고요.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앞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이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 나설 경우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아예 보류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달에 진행되는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95%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올해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12월 말까지 금리 인하 1회 정도만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이러한 불확실성, 앞으로 경제에는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는 걸까요? 계속해서 시장 상황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었던 섹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작년 연말부터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었지만 어제 있었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 때문에 간밤 폭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연말부터 엄청난 급등 흐름을 보여왔지만 이 엔비디아 CEO가 실제로 유용한 양자 컴퓨터는 수십 년 이후에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해당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된 건데요. 젠슨 황 CEO는 앞으로 빠르면 15년, 늦게 본다면 30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해당 발언에 퀀텀 컴퓨팅이나 D-웨이브 퀀텀, 리게티 컴퓨팅 등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이 40%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은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잠재력들과 기대감에 의해서 급속도로 급등한 바가 있었는데요. 또 여기에 알파벳이 12월 초 혁신적인 양자 컴퓨팅 기술을 발표하면서 더욱더 고조된 바 있습니다. 그중 퀀텀 컴퓨팅 주가 같은 경우는 지난 12개월 동안 무려 1,800% 이상 급등했었고요. 리게티 컴퓨팅은 1년 동안 1,500%, D-웨이브는 1,000%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젠슨 황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과 국내 관련주들만 하락한 것은 아니고요. 간밤 중국 쪽에 있는 관련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한 게 확인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퀀텀 시텍이나 엑셀링크의 주가가 급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새해를 앞두고 한 언론이 이 미국 투자자들에게 25년 가장 선호하는 양자 컴퓨터 종목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설문조사에서 리게티 컴퓨팅이 33%의 득표율을 받으면서 1위에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26%를 차지했던 2위는 퀀텀 주식 투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한 부분이 2등으로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쩌면 투자자들은 이미 이 젠슨 황 CEO의 발언과도 어느 정도는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월가에서는 이렇게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하락이 쭉 이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여전히 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어떠했는지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1월 들어서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의 조정을 놓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가 아닌 이제 인상까지 우려해야 되는 시국이 오자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 불리는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고용이나 경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1월 달 동안은 추가적인 횡보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트럼프의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그 전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변동성 때문에 더 큰 하락과 상승을 오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매일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